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다이어트 한약을 먹으면 몸에 나쁘지 않냐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명명백백하게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. 약물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. 일반적으로 약물은 위험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분됩니다. 가장 안전한 게 건강식품, 거의 음식이죠. 그 다음에가 일반의약품. 이거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마음대로 구매 가능한 거, 비교적 안전합니다. 그 위에가 전문의약품.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뭔가 좀 주의가 필요한 약재들은 이렇게 관리를 하죠. 그 위에가 향정신성 의약품. 말 그대로 정신과 약이죠. 신경계에 영향을 주면서 의존성이나 부작용의 위험이 있습니다. 좀 위험하죠. 그리고 제일 높은 거, 이거는 마약입니다. 아주 강력한 중독성, 심각한 부작용으로 엄격히 관리를 합니다. 이 다이어트 한약의 약재 90% 이상은요, 식품 수준의 안정성을 지닌 약재들로 만들어집니다. 그 외에 마왕이 약재에 들어본 적 있죠? 이게 가장 그 중에서 강한 약이고 핵심 약재인데, 그래도 이 약의 등급은요, 일반 약품 수준이에요. 그리고 이 마왕이라는 약은 아기들 감기약에도 사용됩니다. 보통 시럽 같은 거 다 에페드린이 들어가요. 하지만 양약 다이어트 약은 일반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에 분류됩니다. 약국에서요, 이거는 금고에 보관을 해야 돼요. 그리고 이 군인들 탄피 관리하는 것처럼 한 알 한 알 엄격하게 관리합니다. 그만큼 위험하니까 관리가 필요하죠.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마왕이 더 위험할까요? 양약 다이어트 약이 뭐가 더 위험할까요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래도 마왕은 성질이 강한 약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. 특히 그 개인별 체질에 따라서 적정한 용량을 결정해야 합니다. 소양인이나 태양인 같은 양체질에는 마왕에 민감해요. 그래서 이 소량을 써야 됩니다. 소량 써도 효과는 좋습니다. 약에 민감하기 때문에.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제가 그 보약과 치료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다이어트 약은 주로 몸에서 나쁜 것을 빼내는 약입니다. 하지만 몸에 좋은 것까지 빠져나가면 문제가 됩니다. 약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. 내 몸에 좋은 것을 넣어주는 약, 이걸 보약이라고 하죠. 그리고 치료약, 나쁜 것을 빼내는 약입니다. 일반적으로 쓰인 다이어트 약들은 나쁜 것을 빼내는 작용이 집중을 하죠. 처음에 효과가 있지만은 계속 빼내면요, 내 몸에서 나쁜 것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. 오래 복용하면 내 몸에서 필요한 좋은 것들도 빠져나가고, 그러면서 내 몸이 손상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반드시 다이어트 약을 먹을 때는요, 보약을 함께 처방해야 됩니다. 그래서 몸을 보호를 해야 돼요. 특히 양체질은 몸이 쉽게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약 처방이 더 중요합니다. 저는 양체질이고 몸이 약한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보약을 2배로 처방합니다. 그렇게 해서 몸이 좋아지면요, 머리가 검은 머리카락이 나는 경우도 있고, 생리가 끊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다 보약의 힘이죠. 이런 경우는 그분은 다이어트 약을 먹는다고 하기가 할 수가 없어요. 거의 보약이 더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. 하지만 필요하면은 그렇게 드셔야지 몸에 무리가 없고 부작용 없이 다이어트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근본 치료 다이어트예요. 이 한약 다이어트 약은요, 단순한 식욕 억제를 넘어서 더 근본적인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. 아시다시피 양약 다이어트 약은 이 중추신경을 흥분시켜서 식욕을 억제하죠. 그리고 최근 많이 유행하고 있는 유고비, 주사제죠.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맞으면 살이 빠진다는, 이것 또한 식욕 억제를 주된 효과로 합니다.
하지만 다이어트 약은, 한약은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. 해독 작용을 합니다. 몸에서 이 독소를 배출시켜야 돼요. 내 몸에 독소가 있으면요, 이 독소가 지방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붙들어 냅니다. 독소가 있으면 지방이 못 나와요. 이 독소를 해독시켜야지, 그래야지 지방과 독소가 함께 떨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. 다이어트 진행할 때 해독작용 참 중요하고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거, 림프순환.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만 아세요. 림프순환을 잘 모르시더라고요. 혈액순환과 다르게 림프는 내 몸에서 노폐물, 독소, 특히 지방이 빠져나가는 통로입니다. 근데 요즘 분들은 림프가 막혀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이 림프가 막혀 있으면요, 지방 이동도 안 되고요, 노폐물 이동도 안 됩니다. 그러면은 굶어도 운동해도 안 빠져요. 이 림프를 뚫어줘야 됩니다. 그 다음에가 장내 미생물. 장에 나쁜 균들이 많으면은 유산균 먹어봤자 소용없습니다. 나쁜 균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요, 유산균 먹어봤자 자리를 못 잡아요. 나쁜 그 뚱보균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염증을 계속 일으키면요, 그게 몸에 지방을 쌓이게 하거든요. 이 뚱보균을 제거해서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. 이런 복합적인 효과로 근본적인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약간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은 살 뺀 다음에 요요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. 한약 다이어트 몸에 나쁘지 않습니다. 체질에 맞게 적정 용량을 잘 쓰고, 그리고 빼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빼낸 만큼 채워주는 보약을 먹고, 그리고 내 몸에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. 그걸 잘 찾아서 해결해 주면은 더 건강해지면서, 더 이뻐지면서 피부도 좋아집니다. 살도 잘 빠지고요. 그게 가능한 게 바로 한약 다이어트입니다. 감사합니다.